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지난 1년간 의도치 않게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금방 지나가길 바랬지만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는 누굴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또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쏟던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쓸 수 있으니까요. 나는 나를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제목처럼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자기 돌봄에 관한 책이에요. 몸, 마음, 감정, 관계, 시간, 집과 환경, 일, 창의성, 변화. 총 9챕터 101가지 질문으로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안팎으로 둘러싼 9가지의 큰 영역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념을 설명해주고 준비하기를 거쳐 질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하나씩 되뇌어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와 친해진 기분이 들어요. 사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단한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챕터별 질문은 직접 읽어보시고 자기 돌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자기 돌봄이란 그리고 자기 돌봄 설명서 또 나를 돌보지 못하는 3가지 변명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기 돌봄이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잔뜩 쌓여 있고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부탁을 해오고 답장해줘야 할 메일이 쏟아집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가 유행하고 SNS에 멋진 몸매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자기 돌봄은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기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모든 과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길고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건강이었습니다.
처음에 환자에게 적용하던 의학 용어였던 자기 돌봄은 환자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등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이 개념은 상당 부분 육체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심리학자나 심리치유사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들과 감정 소모가 많은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돌봄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었고, 이런 직업을 가진 이들이 업무 현장에서 받은 충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여권운동과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색을 띠게 되었는데, 이러한 운동에 가담하던 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행동으로 여기면서 여성을 치료하는 데 실패한 가부장적인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자율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헬스 웰빙 산업과 결합된 자기 돌봄은 2010년대에 들어 서양 사회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나에게 자기 돌봄이란 나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요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지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은 짧은 시간 안에 해내기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기 돌봄에 관한 내용에 공감한다면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자기 돌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아직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후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둘 중 어떤 쪽이든 이 책에서 당신이 합격하거나 낙지할 일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것에 공감하고 어떤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지 알아보세요. 자기 돌봄 설명서. 나는 직업 심리학자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들에 대한 글을 쓰며 자기 돌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수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금 낯선 방법이나 조언들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는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란 변화를 나타내는 경건한 의례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는 일상에서부터 결혼이라는 특별한 행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일련의 행동을 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행동을 함으로써 나만의 의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 감정, 동기를 조절하는 대뇌 변연계나 도마뱀 뇌와 같이 좀 더 원시적인 부분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또한 항상 일기를 쓰기를 권합니다. 내가 말하는 일기란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 직접 적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지만 반드시 책에 쓸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나 공책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직접 적어보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 신체, 마음, 감정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일,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나 일과 관련하여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은 한에서 자기 생활의 범위를 지키는 등의 행동은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나와는 관계없는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101가지 방법을 직접 해보면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어떤 것이 맞지 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의 현재 상황과 가장 맞고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장을 골라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세요. 이 책을 다 끝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어떤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금세 끝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끝내려고도 하지 말고 모든 장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 책은 한동안 꾸준히 따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방법들을 가능한 한 천천히 지속하면서 매일매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의 삶에 작은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힘든 시기에 잠깐 위로가 된다는 이유에서 나도 모르게 하던 행동으로 뒷걸음질 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내가 이 순간을 최대한 값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 걱정, 긴장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위기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 3장으로 이 부분이 자기 돌봄을 연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돌봄의 모든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잘 돌보면 감정적,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창의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연한 사고를 갖는다면 변화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돌보지 못하는 3가지 변명.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자기를 돌보는 것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는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5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때 자주 언급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방법에 필요한 것은 고작해야 펜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연습을 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기 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습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두 개의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중 하나에는 시간, 다른 하나에는 에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시간이라고 적힌 병에서 물을 덜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병 안에 가득 들어있는 물은 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병은 점점 더 비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수동적인 참가자가 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 힘든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시간의 병 안에 담긴 물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의 병은 좀 더 복잡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행동은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병 안의 물을 다시 채워주는 행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에너지 병 안에 물을 조금씩 따라내는 것과 같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나는 곧 아무에게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남은 에너지는 없고 내 자신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텅 빈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책임감 있고 성숙한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잘 관리하는 것은 최상의 내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디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안녕. 안녕.